안녕하세요. 6월 3주차 OMS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주는 좀 지수 위주로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. 지금 보면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. 비추세 변동성 구간이다. 사실 2030 이상을 터치하고 내려왔던 것도 그렇고 또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던 것도 그렇고 지금 1970선, 1950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방향성이 없다는 겁니다. 세 번이에요. 유럽의 경기호조, 중국의 경기호조, 또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장세까지 4월부터 6월까지 한번 60에서 80포인트씩 탁탁탁 친 게 3번 이상 발생을 했고 저희는 여기서 포지션을 취했죠.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거는 지금 방향성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고 나붙긴다는 겁니다. 2030선에서 저희가 1차적으로 생각했던 시나리오는 이겁니다. 조금 더 시장 레이저가 2060선, 여기 말씀드리고 있는 2030, 44, 63, 80을 단계적으로 또 그리고 이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에서 타협을 본 다음에 급락시키는 거. 이게 1차 시나리오였어요. 두 번째는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, 그 전에 삼성전자 장세가 1937까지 내려왔을 때 조금 더 내려온 다음에 반등이 나와야겠네. 그래서 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선들을 차례대로 붕괴시켰다가 다시 반등하는 거. 이 두 가지 시나리오인데 여기서 확실하게 나오고 있지 않아요. 그러면 2030이냐 1937이냐 이 안에서 1950이냐 1970이냐 여기서 방향성을, 물론 저희도 2030에서 이 첫 번째 시나리오 이게 먼저였지만 이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그 인버스 대응을 했었습니다. 근데 이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대응 없이 무포지션으로 간다는 겁니다. 왜? 원래 월요일까지의 지금의 장세에서 이 급등이 또 나오기 전까지는 2030을 건드린 다음에 7일 연속 하방이었어요. 그리고 지금 이 반등세가 나오는 건데 두 가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.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이 선들까지 건드린 다음에 이 선들을 붕괴시켰다가 다시 돌려서 하방하는 거.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 치고 올라가서 전고점을 올라갔다가 다시 하방하는 거. 이 마디가 지금에 있는 이 가두리 안에서 이 마디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포지션을 한번 취한 상황에서는 방향성이 확실해지는 어느 순간까지 기다렸다가, 물론 이 전체의 마지막은 하방입니다. 결국엔 크게 떨어져요. 왜냐?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2년 동안 21선과 61선이 데드크로스가 이게 뭐냐면 이 60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치고 그러니까 20일 이동평균선이 6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오는 이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기술적인 상황에서는 무조건 100포인트에서 300포인트까지 급락이 발생을 했어요. 후행적인 건 속이기 어렵습니다. 거기다가 바로 떨어진 게 아니라 한 번 돌렸다 떨어진 것들, 두 번 돌렸다 떨어진 것들은 상대적으로 150포인트 이상, 250포인트 정도의 급락이 발생했습니다. 더 큰 급락. 하방은 갈 수밖에 없어요. 저희가 계속 그 관점 변한 게 없습니다. 다만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포지션에서는 저희도 무포지션입니다. 왜? 내려와서 한 마디를 만들어서 반등 마디를 만들어 가면 레버리지 가는 거고, 올라가서 확실하게 이 지금에 있는 고점들을 갱신한 다음에 내려온다고 하면 인버스로 가는 겁니다. 근데 지금에 있는 1950, 70선은 아무것도 포지션이 결정되지 않은 채 하루하루 그냥 나부끼고 있는 겁니다. 이런 경우들은 상당히 드물고 올해 지금에 있는 비추세 구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변동성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는데, 향후 시나리오는 이 선 안에서 지금에 있는 대응을 하자고 하는데 지금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은 확실한 방향성 없이 나부끼고 있기 때문에 이 방향성이 발생을 하면 말씀을 드릴 겁니다. 그러면 향후 시나리오는 세 가지입니다. 6월 23일부터 24일에 있는 영국의 국민투표, 이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. 브렉시트라고 해가지고 영국의 유로존 탈퇴 쉽지 않아요. 스코틀랜드도 2014년도에 투표를 했었는데 결국 잔류를 했고요. 그때도 그 탈퇴 여론이 훨씬 컸습니다. 두 번째, 요거에 대한 안도감이 발생을 하게 되면 시장이 한번 상방으로 다시 올라올 거예요.
그리고 두 번째가 2분기에 있는 실적 지수입니다. 대기업들이 지금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가지고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정리기업들이 나온 다음에 2분기 실적은 그냥 비슷하거나 조금 더 그 실적이 개선될 거로 해요.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발생을 하겠죠. 그런데 요 두 가지에 있는 단기 이슈들, 단기 이벤트와 국내 이슈들이 끝나면 이게 기다리고 있습니다. 6월 달에 가장 큰 이벤트들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브렉시트 때문에 가려졌던 건데 6월에 있는 미국의 금리가 동결되었던 거예요. 또 한 가지 중국의 MSCI 그 신흥국 지수가 완전 편입이 불발됐던 거예요. 요 두 가지 이슈가 여기에 먹힌 거예요. 이 두 가지 그러면 요 이슈들이 24일 또 7월 초에 지나고 나면서 시장이 안정화된다는 걸 한번 보여주면 결국엔 7월 FOMC에서의 금리 인상과 금리 인상이 된 다음부터는 미국의 가장 큰 권력 교체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극대화됩니다. 이때가 되면 제가 2016년 초반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하방에 대한 부분들 또 그리고 큰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데 상방이 여기가 맥스로 막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이 이하를 보는 큰 하방이 나올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. 이건 4년 전에 2012년이라든지 2008년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총선과 미국의 대선이 엮이는 주기들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이유들로 전체 마지막 피날레는 큰 하방이 나올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지금에 있는 단기 장세는 비추세 변동성 구간에서 어디가 어떤 방향성으로 가는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을 갖고 대응 중입니다. 좀 다른 형식으로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우리나라 지수를 결정짓는 지금에 있는 2분기, 3분기를 관통한 장소에서 가장 중요한 지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포지션이 정해지는 거 하방의 반등의 하락이냐 상방의 하락이냐가 정해질 때 계속 공지해드릴 예정입니다. 이상으로 6월 3주차 월매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